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 지친 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곳에 있는 한 오래된 집을 발견했고 저렴한 가격에 매료되어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주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봄이 찾아오고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갔다.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나는 갑작스레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침을 바라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내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그 소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나의 시야를 방해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갔다.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어느 날은 문 앞에 놓인 신경 쓰이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첩 같은 것이었는데 표지는 이미 색이 바래고 얼룩져 있었다. 궁금증에 망설임 끝에 열어본 사진첩 속에는 진리 거주자들의 사진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사진첩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이 서늘해지며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다. 그러다 몸을 돌리자마자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문간에 서서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까마득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녀는 사라졌고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튿날 나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고 그는 놀랍게도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서둘러 이사를 결심했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매일 밤 그녀는 나타나 나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은 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마침내 마지막 밤 그녀는 나에게 말없이 손짓을 했고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니 그녀는 마을 외곽의 어느 낡은 폐가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 폐가의 한 구석에서 나는 오래된 낡은 편지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남긴 수많은 편지들이었다. 비로소 그녀의 사연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편지를 정성스럽게 묻고 그녀의 영혼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소 짓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사라졌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녀의 발자국 소리도 모습도 볼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그리고 한동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경이로운 경험으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의 끔찍한 발견. 몇 년 전 한여름 무렵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묵게 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주변에서 꼭 가볼 만한 장소들을 추천해 주셨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허가 된 저택에 관련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공기가 서늘해질 때쯤 그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형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저택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나는 그 이야기가 더욱 나를 자극했다. 결국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그 저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웅장한 나무들이 빽빽한 숲속을 걸어 들어가자 낡고 황폐한 저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벽돌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실내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방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 곰팡이와 함께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였다. 이내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초상화는 날카로운 눈빛의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은 나를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몇 개의 방을 둘러보다가 집안 깊숙한 곳에 닿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 속은 어둡고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조금 망설였지만 도저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숨막힐 듯한 어둠 속을 한 발 한 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계단 아래쪽에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오랫동안 그 저택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저택에서 기이한 체험을 했고 결국 하나 둘씩 사라졌던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피로 적혀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두려웠던 나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말한 수많은 괴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그 저택에서의 경험은 쉬이 잊히지 않았다. 그곳의 어둠 속에서 들렸던 속삭임과 차가운 바람, 그리고 일기장에서 만난 과거의 잔재들은 마치 내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때때로 한밤중에 내 방 안 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까지 그 저택의 저주가 나를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혹시라도 용기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저택에 방문해보기를. 다만 그곳에서 어떤 문을 열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은 채 방치된 이후로 소문이 무성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 수십 년이 흘러 그 마을의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 3명이 있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들이었다. 한적한 오후 얘네들은 모험 삼아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얘들아, 진짜 귀신 나오는지 확인이나 해볼까? 두 친구는 웃으며 동의했고 셋은 그 폐가를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살랑이는 나무 가지와 이상하게 쓸쓸한 공기가 그들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그냥 돌아갈까? 한 친구가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겁먹지 마. 재밌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집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천장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며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셋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예전 주인이 그대로 두고 간 듯한 식기들과 부서진 식탁이 있었다. 그때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점 문장처럼 들렸다. 왜 왔어? 셋은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들었어? 한 친구가 묻자 나머지 2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껏 순전히 장난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있나봐. 확인하고 나가자. 호기롭게 말한 친구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 나섰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 방으로 다가가자 문이 바람에 문득 열렸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이 헤며 그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다. 여기까지 했으니 됐어. 이제 나가자. 한 친구가 다급히 말했다. 그 순간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셋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코앞에서 문이 쾅 닫혔다.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가지마. 셋은 공포에 질려 문을 밀고 창문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한참을 난리치다가 마침내 창문 하나가 열려 그들은 재빨리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뒷마당에 나와서야 셋은 숨을 고르며 망연자실했다.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들이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며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더욱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한 녀석들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남았다. 그 폐가에는 정말로 무엇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가끔씩 그들이 모이면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그날의 그 귀신은 분명 우리를 손님으로 생각했던 걸 거야. 그러면 곧바로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리하여 그 괴상하고 오싹한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전해지며 어둠이 깔린 여름밤의 이야기 소재가 되었다. 물론 그 이후로 그곳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